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했던 숙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벡터가 있고, x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 있는데, 예,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x고, 그쵸? 여기까지, 요렇게 되는 부분이 x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부분이 y잖아요. 그래서 x하고 y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요거는 이제 0, 1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을 true로 바꾸고 0을 이제 false로 바꾸는 이러한 거를 하려면은 as 로지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마 그 강의 노트 제목을 싹 바꿨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R이라고 제가 다 써놓고 오늘은 파이썬이라고 써있죠. 오늘부터 이제 할 것은 파이썬입니다. 어, 사실 R을 한 3주 정도 하고 파이썬을 길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조금 R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R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포문이나 입포문을 사용해서 어떤 그 코드를 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배웠고 그 틀에서 이제 파이썬을 얹어가지고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기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 R 같은 경우는 문법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뭐 끼케야 이제 벡터를 만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외워야 되는 매트릭스 만들고 벡터 만들고 뭐 한 그 정도만 이제 외우면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법을 좀 짜잘하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어떤 그 슈도 알고리즘, 그러니까 로직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좀 복잡하게 이제 코드를 짤 수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로직 자체도 중요한데, 세세한 문법이 중요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문법을 하나 이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코드에 대한 난이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할 건데 그 먼저 자료형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파이썬에 대한 기본 자료형은 인트는 이제 정수, 그 다음에 플롯은 소수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이런 거는 이제 인트형이고, 그 다음에 뭐 3.14 이런 거는 이제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플롯의 자료형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자료형은 이거는 이제 아래서는 이거 true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true. t만 대문자로 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쓴다면은 그런 거는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죠. 요런 게 이제 그 불 타입의 자료형이고 스트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열인데 요런 게 이제 스트링입니다. 따옴표로 묶어 갖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작은 따옴표로 묶을 수도 있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거는 뭐 이런 이제 벡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벡터 같은 게 리스트고 튜플도 벡터 같은 건데 요거를 소괄호로 묶으면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하나도 알 필요 없어요. 다 할 거니까. 딕셔너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사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딕셔너리인데 여기에서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딕셔너리 이렇게 이제 변수를 받고 여기에서 뭐그 애플
이 뭐야 라고 하면은 사과야. 그 다음에 여기에 바나나가 뭐야, 이러면은 바나나야 해서 이 그냥 딱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제 그 키, 이걸 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밸류가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매핑을 정해놓은 게 이제 딕셔너리고, 그다음에 셋은 말 그대로 이제 집합인데, 예를 들어서 1, 2, 2, 2, 2 이러면은 이게 이제 셋인데, 중복을 제거하면 이제 1, 2, 3만 있는 게 되겠죠. 이러한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료형이에요.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데, 뭐 컴플렉스도 있고 약간 더 있는데 그 필요 없고, 딱 요 정도만 쓰면 돼요. 요 정도만 쓰면은 거의 그 모든 자료형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자료형 중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왜 하냐면은, 모든 자료형은 하나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형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 이런 거, 이런 거 인트 자료형인데 이거 하나의 값만 있죠. 이런 거를 제가 0차원 자료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14 이런 것도 그냥 값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true 이런 것도 값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0차원 자료형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1차원 자료형은 벡터처럼 원소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요거를 제가 아까 리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원래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파이썬에서는 예약이 되어 있는 뭔가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피해 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에서 1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제 원소가 이제 튀어나오고, 그쵸? 이렇게 그 벡터랑 똑같죠. 벡터랑 이제 똑같은 게 이제 1차원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1차원 자료형이고, 이거를 R이랑 비교를 하면은, R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이제 그 문자열을 넣을 수 있죠. 이거의 자료형이 그냥 뭐 캐릭터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R에서는 이러한 문자열을 0차원 자료형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A에다가 그냥 ASDF라는 어떠한 문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1차원 자료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뭐 1 이렇게 하면 S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ASDF를 저장하는 네 칸이 있고, 그거에 이제 각각 뭔가 A하고 S하고 D하고 F하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파이썬은 이렇게 파악합니다. R 같은 경우는 한 칸에 ASDF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뭐 요런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 0차원 자료형이랑 1차원 자료형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가 쓸 텐데, 0차원 자료형은 그냥 값이 하나 있는 거, 1차원 자료형은 벡터처럼 값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차원 자료형부터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인트하고 플로트하고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트 이렇게 하면은 a에다가 이제 100을 넣잖아요. 그냥 r이랑 똑같습니다. 뭐 a 플러스 1 하면 100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이 되는데, 이 a의 자료형을 알고 싶으면 파이썬에서는 항상 타입이라고 치면 돼요. 타입 a라고 치면 인트라고 나오죠. 이 파이썬에서는 항상 타입을 반복적으로 이제 치면서 자료형이 뭐지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a에다가 1.2 곱하기 이제 3 이런 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a에는 3.6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3.5999996이 나왔잖아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굳이 넣은 게, 이 계산이 그 애초에 창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충 계산해 주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뉴메리컬 에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떠한 숫자를 우리가 딱 계산했는데 0.0000000 4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0이 나왔나 보구나라고 이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나왔으면은 그냥 0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요 계산을 딱 하면은 a가 이제 3.6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a의 타입을 이제 보면은 플롯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예, 요거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죠.
자릉을 파악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치게 되면은 타입하고 이제 플롯,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값 같은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제 A는 1 넣고 A하고 물음표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인트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타입을 찍어서 명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true 이런 게 이제 A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타입 A를 하면은 이게 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true는 1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오게 되고 이건 이제 R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false를 넣게 되면은 뭐 A 그러니까 false는 0이니까 A 더하기 1 하면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A는 true, B를 false로 넣으면 A는 숫자 1로 생각할 수 있고 B는 숫자 0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A, B 타입을 찍어보면 둘 다 이제 불 타입이 나오고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은 이렇게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산인데 A는 true를 넣고 B는 false를 넣으면은 A하고 B를 더하면은 원래 true하고 false를 더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얘가 이제 1이고 얘가 0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아래에서 배워서.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이제 1이 되고 만약에 A하고 B를 곱하면 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자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소수 타입인데 A는 1 플러스 2J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원래 복소수는 그러니까 그 루트 빼기 1 있잖아요. 루트 빼기 1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배웠는데 그 요 i는 우리가 폼을 쓸 때도 많이 쓰고 많이 쓰는 기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j라고 바꿔 쓰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그래서 여기 있는 j가 i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j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j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보이더라 이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 타입을 찍어보면은 A가 복소수라고 나오고 A하고 만약에 B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끼리 더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끼리 더하면 3이 되고 허수끼리 더하면 빵이 되는데 뭐 그 0i라는 거는 이제 그 허수부가 0이라는 거니까 3이라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C는 A 더하기 B를 하면은 3 플러스 0J가 나온다. 0i가 나온다. 그러니까 3이 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쓸모가 있어요. 내용은 쉬운데 형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3 이런 거를 넣어요. 예전랑 똑같이 합시다. 3.0을 넣어요. 얘는 플롯이죠. 타입이 3 하면은 3 하면은 인트로 되고 이거를 똑같은 건데 3.000 이렇게 하면 플롯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3.0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플롯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굳이 플롯 아니고 인트가 어떻게 보면 좀 개념적으로 더 맞는 거니까 내가 이거 타입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앞에다가 A를 인트로 바꿔라 라는 의미를 줘서 여기다 인트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3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제 B라고 저장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B에는 3이 있죠? 이 B를 3인데 내가 다시 플롯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앞에 플롯이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3.0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이제 C가 되죠. C 이렇게 하면 이제 3.0. 그래서 내가 이제 타입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인트, 플롯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트라고 앞에 쓰게 되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인트형으로 바꿔줘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 플롯이라고 쓰면은 가로 안에 있는 거를 플롯이라고 바꿔줘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은
A에 이제 3.0이 들어가 있죠. 타입을 쳐보면은 당연히 플롯이라고 나올 텐데, 내가 요거는 뭐예요? A라는 게 지금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자료형을 인트로 바꿔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바꾼 애는 그냥 int 3이 되겠죠. 그거를 다시 A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타입이 A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 A에다가 3.14를 넣었어요. 3.14를 넣으면은 인트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인트로는 못 바꾸겠는데, 그러니까 개념상 3.0000 이런 거 아니면은 나는 인트로 못 바꾸겠는데라고 에러를 낼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인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인트로. 이건 얘는 가까운 인트로 바꾸는 거를 그냥 선택을 합니다. 가까운 인트 하니까 무슨 반올림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3.9로 넣어도 인트를 넣으면은 3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형태를 변환하면서 정보가 좀 손실이 일어나죠. 자, 인트를 플롯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A에다 이제 3을 넣었는데 그때 타입은 인트인데 얘를 이제 플롯으로 바꾸게 되면은 타입은 이제 플롯이 되고 A에는 3.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트하고 플롯이 있는데 인트에서 이렇게 플롯으로 바꾸면은 정보의 손실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플롯에서 인트로 바꿀 때는 정보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이 뭐 예를 들어 3.14 이러면은 인트로 바꾸면 정보가 좀 손실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불 타입입니다. A는 이제 true라고 넣었어요. 그럼 타입을 찍으면 불이 되죠. 얘를 int로 바꾸면은 불은 1이니까 숫자 1이 나옵니다. 정수 1이. 플롯으로 형태 변환을 하면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에다가 1을 넣고 얘를 불로 바꾸면 true가 되겠지. 그리고 0을 넣고 이렇게 불 타입으로 바꾸면은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1.0을 놓고 그럼 여기는 원래 int였지. 불 타입으로 바꾸면 true가 되고 얘는 false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게 상식적인 예시인데 자, 이거 아마 파이썬에서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3.14 이런 게 있으면은 얘는 플롯 타입이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불로 바꿔라. 얘는 true가 되냐, false가 되냐?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3.14가 무슨 true, false야? 그런데 그냥 얘는 0 빼고는 다 true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될 때는 이제 false가 되고 나머지는 true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의도하고 막 그 코드를 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 결과를 기억해서 의도적으로 코드를 짜진 않는데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인트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고 거의 정보의 왜곡 수준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3.14가 true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 예제는 안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건데 바꿔줘요. 그쵸? 그런데 그 바꿔줘야 될 것 같은 걸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 플러스 0j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컴플렉스 타입이었죠. 이거를 A라고 하면은 이게 타입 A를 하면은 컴플렉스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만약에 플러스로 바꾸고 싶다 내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3.0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건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플롯은 컴플렉스 타입을 이제 리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형태 변환을 이제 할 때 요런 거는 다 그냥 상식적인 형태 변환이잖아요. 우리가 왠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예제의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형태 변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예제의 교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형태 변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형태 변환 중에서 명시적인 형태 변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트로 바꿔 플롯으로 바꿔 아니면은 뭐 불 타입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떠한 타입으로 바뀌어야 될지를 딱 찍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형태 변환도 있는데 이거를 그 번역을 하면은 암묵적 형변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게 암묵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형태 변화는 타입을 바꾼다는 그냥 그 의미고 암묵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임플리시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리시타다라는 게 이거 뭐 갑자기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임플리시트의 의미가 약간 그 은근하게 반대말은 익스플리시트인데 익스플리시트는 조금 더 직접적이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 근데 보일러 좀 틀어줘. 이러면은 익스플리시트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왠지 저번 주보다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좀 날씨가 그렇죠? 좀 추웠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저 보일러 좀 틀까요? 하고 이제 뭐 저런데 이제 가가지고 보일러를 틀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제 그거 이제 좀 명시적으로 뭔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은근하게 약간 눈치를 주면서 사회에 나가면 부장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였는데 제가 이거는 그거 무슨 그 유튜브에서 짤 같은 거 보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한대.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은 싫어 이렇게 바로 거절을 잘 안 한대요. 여기는 그냥 막 근데 나는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이렇게 그냥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뭐야? 싫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기 싫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짜장면 말고 좀 중국집 말고 다른 메뉴를 먹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게 임플리시타다라는 느낌이 이제 좀 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겁니다. 트루하고 트루하고 있잖아요. 얘는 자료형이 뭐야? 불. 얘는 자료형이 뭐예요? 불. 근데 이거를 두 개 더하면 2가 나오잖아. 근데 이 결과는 자료형이 뭐야? 인트죠. 자료형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지금 트루하고 여기 왼쪽도 트루고 오른쪽도 트루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할 거야.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1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트루 더하기 트루라는 거는 사실 말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더하기라는 연산을 할 건데 너 계속 이제 이 불 타입으로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눈치를 준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엔터를 치는 순간 트루를 어떻게 해요? 인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트루도 인트로 이렇게 싹 바꿔줘 눈치껏.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인트하고 인트는 더하는 게 말이 되니까.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서 좀 형태를 이제 바꿔주는 이런 거를 그 암묵적 형변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암묵적인 형변환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있죠. 1 곱하기 1.1, 1.0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료형이 인트죠. 그다음에 얘는 자료형이 플롯이죠. 그러면은 얘가 인트하고 플롯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자료형을 플롯으로 바꿔져 갖고 결과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인 형변화는 내가 이제 자료형을 어떻게 바꿔라라고 이제 딱 특정을 지어주는 거고 암묵적인 형변화는 뭐냐면 내가 특정 지어주지 않았지만 자료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 어, 여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35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이랑 파이썬이랑 제가 수업 방식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R 같은 경우는 모티브를 설명하고 문법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설명할 문법이나 자잘한 지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이 그냥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자잘한 문법을 설명하고 그거를 막 좀 종합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건데 그게 그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하나 각계로 봤을 때는 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조합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